가장 가난한 도시의 부자 공무원. 미국의 벨이라는 도시 아십니까? 벨이요? 네. 저기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주도 아닙니까? 서부네, 서부. 그렇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도시 벨. 주민의 6명 중에 1명이 빈곤에 허덕일 정도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로 꼽혔고요. 당시 미국 1인당 평균 소득이 약 48,000달러인데 반해 24,800달러, 한화로 약 2,9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절반 수준인 거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2010년 미국의 유명 시사주간지의 폭로. 벨시의 공무원들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이때 모든 기사에서 대통령 연봉에 비교를 했는데 어머나. 벨시의 행정 담당관인 로버트 리조의 연봉은 약 80만 달러, 약 9억 원. 연봉이? 연봉이.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 연봉의 무려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요. 행정 담당관의 비서의 연봉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 캘리포니아 주정부 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총 8명이 엄청난 고액의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연봉이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 좀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검은 이익을 위해 진작에 법을 손본 건데요. 헤헤. 이들의 어마어마한 연봉이 폭로되기 5년 전인 2005년 고위 공무원들의 급여 제한선을 두지 않도록 특별 선거를 실시했고요. 위에가 상한선이 없구나. 그렇죠. 연봉 인상에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밀했냐면 다른 나라에 이민 간 사람부터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의 이름까지 유권자 이름에 기재. 그렇게 부정투표로 해마다 연봉을 마구마구 인상한 거지요. 아휴. 또 시민들 세금 고지서까지 조작해 횡령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모에 가담한 고위 공무원들의 반응은 오히려 적반하장. 폭동 일어날 판이야, 지금.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벨시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책정한 고액은 상식에서 벗어난 수준입니다. 라며 고액 임금을 받은 공무원 8명을 법원에 제소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한 공무원들의 횡령 스캔들.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9위 공개합니다. 한 여성을 파멸로 본 마녀 살인. 2006년 11월 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이란 사회 전체는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 동영상은 바로 성관계 동영상. 어머, 이란에서? 사실 그 여성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저 사회에서 여성 피해자의 이 동영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이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배우 에브라히미. 당시 25살이었던 에브라히미는 TV 드라마 나르게스에 출연하며 이력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외모가 흡사해 의심을 받게 되면서 배우, 아니 한 여성으로서의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 동영상 주인공은 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 여성의 명예를 짓밟으려는 부당하고 비열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란 정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요. 아휴. 심지어 한 정치인은 에브라이미를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아니 뭐 자기 여도 왜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네. 이란 정부는 에브라히미가 언론과 접촉할 수 없도록 막았고요. 아예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자 자살설까지 돌았을 정도로. 어떡해. 진짜 너무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유출시킨 사람을 잡아야지 왜 피해자입니다. 저 사람 피해자라 저 보호를 해줘야지 왜 그 너지 답정너로 자꾸 몰아붙이고. 그래서 동영상 유출 사건은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유출한 범인은 뭐 잡았습니까? 자, 2006년 12월 동영상과 관련된 인물 8명을 체포했는데요. 네. 한 남자가 자신의 약혼녀와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 든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서 미쳤나봐. 이란 전역에 유출이 된 거라고 합니다. 무슨 마녀 사냥도 이런 마녀 사냥이가 있냐? 그렇습니다. 이미 에브라히미는 이란에서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 뒤였고요. 아휴. 결국 프랑스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8위를 공개합니다. 중국 불량 모모 스캔들.
백신 파동으로 패닉에 빠진 소비자. 어린이를 위한 잘못된 백신에 분개한 중국. 지난 2018년 7월 중국 최악의 백신 사고, 의료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중국 지린성 창춘시의 C제약회사에서 파상풍 등을 예방하는 영유아용 DPT 백신의 생산 날짜를 허위로 표시. 심지어 품질 미달의 원료를 백신 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뭐야. 오래된 엉터리를 준 거죠. 오래된 엉터리. 예. 엉망진창인 건데 이게 사실 DPT 백신은 아이들한테 꼭 맞아야 되는 그런 필수 예방 접종 항목이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건강해지려고 만든 주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다니. 국민의 생명권을 빼앗았다라며 국민들은 분노했고요. 그래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조사 이후 344만 위안, 한화로 약 5억 7,4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백신을 맞은 한 아이가 심지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아휴. 이 일로 중국을 덮친 백신 포비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요. 결국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이번 사건은 도덕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휴. 하지만 정경유착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그 이후로 C제약회사가 2017년 한 해에만 한화로 약 97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고작 약 5억 7,480만 원만 부과한 것. 그리고 실제로 2017년에 중국 질병통제센터의 직원이 뇌물을 받은 일까지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2018년 10월 C제약회사에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이게 사실 벌금 액수 이게 진짜 무의미해요. 애가 아프고 애가 혹시라도 정말 잘못되면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닫게 해야 된다. 그래야 맞아요. 더 그래서 철저히 이제 관리 감독을 하지. 국가와 제약회사 모두 눈앞의 검은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유럽을 아프게 한 병든 소 스캔들. 2019년 1월 폴란드의 한 뉴스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해 유럽 전역이 공포에 빠졌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죠. 저거 지금 소죠, 소. 뭐 하는 거야? 소입니다. 왜 저래 왜 저래? 질질 끌려가네. 뭐야. 아우. 얘 왜 이래? 오. 폴란드 중부의 한 도축장인데요. 아, 이 소는 종양이 있지만 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도려냈으니까. 예. 아픈 소를 왜 도축장으로 데려가요? 여기 도축된 고기를 보면 동그랗게 오려낸 자국이 보이시죠? 저기. 저기 종양이 있던 분. 도려냈네. 어유. 저 까맣게 된 거 봐. 와. 종양을 도려낸 흔적들인데요. 그런데 병든 소를 도축한 직원들은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아니 뭐 얻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암덩어리를 잘라냈으니까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도축장에서는 이렇게 수년 동안 병든 소를 불법으로 도축했다고 합니다. 그 수년 동안 그 사람들이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죠. 아니 이게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 무슨 짓입니까 저게 진짜. 도축할 때 은밀히 심야 시간에 이루어졌고요. 놀랬구나. 일부 수의사들은 참여한다고 해도 검사도 대충 하고 날림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내 최대 소고기 생산국으로 연 56만 톤을 생산해 이 중에 8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팔려나간 거죠. 결국 유럽연합은 지난 2월부터 이거겠지. 폴란드산 소고기 수입 감축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는 사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낙농업 발달된 나라고. 근데 이 정말 소수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전체가 의심받고 누구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 전체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건인 거죠.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6위 공개합니다. 노벨 문학상 취소시킨 세계 스캔. 자, 지난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화제인데 왜 그랬죠? 올 수도 했나? 아니 원래 한 명씩 다 수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01년부터 매년 12월 10일이 되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죠. 그렇죠. 자, 그리고 노벨 문학상은 매년 10월 한림원의 종신위원 18명이 투표를 통해 노벨 문학상을 선정하는데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이후로 70년 만에 노벨 문학상을 취소시킨 세계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스캔들이길래 노벨상까지 취소를? 자,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거셌던 2017년 11월 스웨덴 할리먼의 종신위원 중 한 명인 카타리나 프로스텐손의 남편이자 저명한 사진작가 장 클로드 아르노를 향해 18명의 여성이 성희롱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어머. 자, 여성들의 주장을 모아보면 아르노 작가가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21년간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오래됐다. 자, 그를 고발한 여성 중 한 명인 스웨덴의 저술가 앨리스 칼스는 제 커리어에 도움을 준다며 몸에 손을 댔어요. 전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 심지어는 노벨상 연회 때에도 더러운 손길을 그녀를 향해 뻗쳤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화가 나죠. 노벨상 연회에서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겁을 상실한 겁니다. 눈이 뒤집혔나 봐.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추악한 짓을 한 이유, 할리먼의 종신위원인 아내 덕분에 할리먼의 위원들과 두터운 인맥을 쌓으면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르노 작가는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부인. 그런데 때마침 이 성 스캔들과 더불어 아르노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을 7차례나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겹쳐 사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그런데 할리먼의 사라 다니우스 사무총장은 이 사건을 조용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노벨 문학상 선정 종신위원 중 6명이 줄줄이 자진 사퇴를 했고요. 결국 정석수가 부족해 노벨 문학상이 취소가 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야. 자, 그럼 이 모든 파문의 시작인 아르노 작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네. 한 명의 여성이 고발한 성폭행 혐의만 인정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5일 공개합니다. (1953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로열 칭호를 받으며 영연방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화기관으로 우뚝 선 캐나다 발레스쿨. 오디션도 굉장히 치열하고 만약 자녀가 발레스쿨에 합격만 하면 온 가족이 위니펙 지역으로 이사를 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이 명망 높은 발레스쿨이 집단 소송을 당해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저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특히나 로열이 붙은 왜? 권위 있는. 네. 1990년 초에 발레스쿨에 다녔던 사라 두셋과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로 발레스쿨과 함께 교사였던 브루스 몽크를 고소했습니다. 그는 10대 어린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촬영해준다며 특별히 너만 찍어줄게. 내 사무실로 혼자 와. 속옷 끈이 내 이쁜 목선을 가리고 있구만. 하약을 벗어보는 건 어때? 아, 추악하네요. 추악합니다.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럼요. 미성년자죠.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자 제자들의 세미 누드를 촬영하면서 추악한 검은 손을 뻗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만행은 1987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30년간 이어져 왔다는데요. 교사잖아요. 그런 교사죠.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저런 추악한 짓을 했는데 이게 또 오랫동안 안 밝혀지고 남아있어. 그 이유는 자신들이 거부하고 문제 제기를 해 자칫 눈 밖에 날 경우 그치. 자신의 앞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왜냐면 저 친구들은 자기 모든 인생을 다 여기다 걸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리고 그죠? 어리고 무섭고 하니까. 근데 이것만 견뎌내면은 어떻게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후 이 사건은 30년간 계속된 파문으로 흔들리는 캐나다 발레계라는 기사로 캐나다인들은 대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파렴치한 교사 몽크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2번 상처를 받게 됐는데 캐나다에서 아동학대 이미지에 대한 법을 시행한 1993년 그 이전에 일어난 일로 교사 몽크의 행위가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다며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겁니다. 아, 정말? 거기에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보라며 또다시 끔찍한 상처를 안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힘들게 털어놨는데 이거 다시 얘기해보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람 2차 가해잖아요, 이게. 결국 피해자들은 2018년 몽크와 발레스쿠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무려 60여 명이 함께 집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잘했다. 알 발레스쿨은 교사 몽크를 해고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소송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데요. 캐나다 발레계의 자존심이 더 바닥으로 추락하기 전에 명성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